반갑습니다. 저는 강남선비고요. 두산에너빌티 주가 전망 도와드릴 건데요. 저를 보이신다면 일시정지해 두시고 이런 글들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저는 두산에너빌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드렸지만 계속 말씀드린 게 저는 이제 조방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으신다면 주변에 한번 물어보라는 얘기를 제가 몇 달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4월 7일, 5월 16일 두산에너빌티를 제가 21,000원, 25,000원 라인에서 계속 매수를 강조했고 정책 관련해서도 민주당에서 당론 개정 얘기가 나오면서 두산에너빌티의 상승은 기대가 된다. 특히 신고가를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를 21,000원, 25,000원에 매수를 강조했었는데 그때 이제 멤버십에서 매수 강조한 이후에 상승률 측면에서 보면 지금 한 100% 이상씩, 그러니까 200% 이상 오른 상황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두산에너빌티가 우리가 이제 기업 분석을 통해서 보면은 당연히 더 이상 못 올라가야 정상이 있을 것 같지만 저는 두산에너빌티 원자력 관련주의 상승을 추가로 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 아실 거고 제가 최근에 7월 8일에도 했던 얘기가 두산에너빌티는 이제 미국 원전 가능성을 넘어 속도와 방향성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전 세계 원자력의 이제 흐름은 상당히 커질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과 유럽을 주목해야겠지만 보시면은 지난 며칠 전에 뉴스에서도 일본에서 원전을 60년 이상 가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신설에는 20년 가량 걸려 간사이 전력은 원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새 원전 건설을 착수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로 올리기로 했다는 거예요. 기존의 8.5%에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일본은 원전 의존도를 낮춰왔는데요. 올해 기조를 바꿨고 향후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한 상태다. 이렇게 이제 일본마저도 원전에 대한 지금 원전을 장려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이제 원자력은 이제 계속 쉬고 있을 때 한번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으로 바뀔 확률이 있다라는 얘기를 최근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최근 영상에서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원자력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면서 플러스 조선 섹터에 대한 공부도 한번 해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서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마린엔진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켜드린 게 저희 멤버십에서의 7월 8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은 두산에너빌티도 강세지만 특히 이제 HD현대중공업도 7월 8일 기준으로 보면은 다시 한번 40만원 이하에서 40만원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게 재밌는 상황인데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숫자나 뭐 그냥 현재 가치 치면서 BPS가 얼마고 PER이 얼마고 이런 거 보면은 원자력 주식 못 삽니다. 그리고 원자력 주식은 당연히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정상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여기서 영업이익이 1조 7천억을 볼 거라는 가정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영업이익이 3조를 넘어설 수 있을까? 5조를 넘어설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두산에너빌티의 PBR, 적정 PBR을 지금 주도주 측면에서 본다면은 당연히 PBR 10배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주도주라는 게 주도주는 무엇이냐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도주는 버블이다. 버블은 무엇이냐? 버블은 많은 사람들이 근거 없이 좋아하는 게 버블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근거 없이 이 조선 원자력을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나요? 저는 이제 단언컨대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미국 주식을 좋아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미국 주식은 S&P 500의 죽음의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S&P 500의 100년 차트를 보면 죽음의 선에서 조정장이 반복되는데 이건 이제 2, 3년에 걸쳐서는 앞으로 미국 시장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우연의 일치이지만 재미있어 한번 본다면은 이제 KB증권 리포트에 따르면은 공통적으로 65% 정도의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니프티, 피프티 버블 그리고 닷컴 버블 지금도 AI 버블을 만들고 있는데 이 AI 버블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자금들이 묻지마 투자를 하고 있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묻지마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냉정히 말씀드리면 이제 엔비디아는 상당히 좋은 주식일 수 있지만 실제로 엔비디아 말고 미국에서 뭐 원자력 주식들이 올라가고 하는데 미국의 원자력 기술력이 우리나라 기술력보다 훌륭하다고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다면은 그거 자체가 버블인 거예요. 냉정히 말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이 훨씬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확히 분석한다는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100년 차트를 돌아보면은 지난 3번의 폭락 사태는 그쵸? 3번. 그리고 21년 12월조차도 21년 12월부터 폭락해서 22년에 상당히 주시장이 안 좋았는데 그때 폭락조차도 이 죽음의 선, 라인 오브 데스, 죽음의 선이 있었고 100년간 이런 차트 상황에서는 마이너스 65%를 기록했는데 그러면 우리 시장도 안 좋은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1960년 니프티, 피프티 버블, 2000년 닷컴 버블 사태 이후에 실제로 1960년에는 니케이가 급등을 했었고 2000년 이후에 브릭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 시장이 상당히 좋았죠. 그쵸? 브라질, 러시아, 인도네시아, 차이나, 인도네시아가 아니고 인디아, 차이나 뭐 이런 식으로 브릭스 시장이 굉장히 좋았던 걸 아실 겁니다. 근데 이런 역사적 사례를 봤을 때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한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미국 증시를 엄청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는 엄청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그게 분명히 땅을 치고 후회하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오고 역사는 반복됩니다. 과거에 제가 2023년 6월 1일에 방산과 전력인프라, LIG넥스원과 HD현대일렉을 매수하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굉장히 비판적인 의견, 어떤 이제 나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당시에 에코프로 여러분들 땅을 치고 후회할 것입니다. 이거 매수한다면. 물론 6월 1일 이후에 상당히 크게 올랐지만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후에 그죠? 대략적으로는 3분의 1, 4분의 1, 7분의 1 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거의 10분의 1 가까이 내려왔어요. 제가 이제 없는 얘기 지어내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당시에 LIG는 X1 이런 종목을 사는 게 오히려 훨씬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를 보면서 이 주식이 지금 단기로 엄청나게 급등했기 때문에 쉬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버블을 소화하는 과정이 있지만 지금 버블인 건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를 말씀드린 게 제가 이제 좀 심플하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200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지금 2020년까지 지금 가장 크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장려했던 사람은 신재생 에너지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2020년, 그러니까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원자력을 발전시키는데 원자력에 대한 이제 관심을 시작하는데 그러면 실제 특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2020년까지 그쵸 등락을 반복하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오릅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올라요. 그동안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초반부터 2020년까지 그저 그냥 쭉 밀어내려요. 이거는 모 그룹의 두산그룹의 유동성 문제도 있었겠지만 대다수의 보시면 2020년까지 한전기술과 한전KFS 이런 주식들의 공통점은 그저 전혀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1년에 유동성 장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관련주들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죠? 상대적으로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반면에 당시에 이제 코로나 대장주였던 시젠 그리고 뭐 바이오 관련해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20년대 상당히 크게 올랐죠. 그 이후에 뭡니까? 카카오 올랐죠. 플랫폼 이제 원택트 관련해서 카카오, 알서포트, 네이버 이런 주식이 올랐죠. 그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21년, 22년을 넘어서면서는 그죠? 다시 한번 2차 전지의 대장 흐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23년 전에 그러면 이런 대장 흐름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첫째도 둘째도 미국의 행정명령 그리고 미국의 고등 연구기관인 다르파의 그런 그죠? 다르파의 정책 결정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엔비디아 그리고 애플 그리고 뭐 페이스북 그 이제 메타라든지 그럼 이제 미국의 빅테크를 전부 다 합친 게
우리나라의 자산시장의 몇 배입니다. 그러면 여기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여기에 투자하는 게 안전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미국 시장이 폭락으로 바뀐다면 그 어떤 주식도 무섭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2, 3년 후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 지금 당장 이루어질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 알 수 없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2년 후까지는 좀 괜찮다고 봐요. 전 세계 전체적으로는 괜찮다고 보는데, 문제는 관세 관련해서 트럼프가 펼쳤던 그런 큰 커다란 노이즈가 미국의 부메랑처럼 돌아올 것이다. 원래 역사와 인문학적 관점이라는 게 늘 그래왔어요. 늘 그래왔어요. 어디가 자꾸 액션을 취하는데 뭐 중국도 러시아도 별로 관심도 없어.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 그건 뭐냐면은 계속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게 이제 제가 단극 국가의 체제여서 다극 국가의 시대로 바뀌고 있다. 이게 본격적으로 2008년부터 시작했는데 2000년대 초반부터 2008년까지 해서 급속도로 올라가온 게 중국의 GDP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떨어진 게 아니고 중국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얘네 둘이 중국과 미국 얘네 둘이 경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영국도 올라오고, 그죠? 일본도 올라와요. 그러니까 미국이 조금 떨어졌을 뿐이지 전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일본도 뭐 대공황 이후에 잃어버린 30년 뭐 이런 얘기.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그동안 너무 이제 실망을 많이 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해요. 정치적으로도 얘기하고 뭐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본처럼 될 거야. 우리나라 끝났어. 뭐 얘기하는 사람 많은데요. 죄송한데요.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30년 후에 어떻게 보면 자산시장의 대호황기로 바뀝니다. 그거는 일본의 정책적인 변화, 폴리시 메이커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고, 우리 시장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하는 시장이 됐고, 전 세계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시장이 됐는데, 그 시장 속에서 주도주 역할을 최근 몇 개월간 했던 거는 결국엔 조방원이었습니다. 조선, 방산, 원자력이었고,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큰 산업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쵸, K뷰티였어요. K뷰티. 그쵸? 그럼 ODM 업체들이 지금 겨우 뭐 보시면 24년 뭐 저점 부근에서 2.5배 정도 올랐고, 두산에너빌리티도 24년 저점에서 보면은 그죠, 뭐 4배 이상 올랐고, 뭐 이런 주식들이 뭐 엄청 크게 올랐는데, 이런 주식들이 그럼 여기서 끝나고 다른 주식들이 올라야 정상일까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진 않는다. 물론 이제 다른 주식도 전체적으로 사실 단기로는 이 차트가 뭐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이런 종목들이 뭐 오를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럴 거라고 보긴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차트 관점에서도 말씀드린 게 뭐죠? 여러분들이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말씀드리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17거래일의 조정 이후에 항상 변화가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반환점이 왔어요. 물론 제 얘기와 달리 다시 26거래일에 조정이 생기면서 여기서 다시 지지부진하다가 올릴 수는 있겠지만, 일단 17거래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정기술, 우선현대 뭐 이런 주식들의 공통점이 뭐냐, 지금 어느 정도의 조정기가 끝났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반등을 시작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데, 마침 태용이라는 종목이 원자력 관련해서 SMR 내러티브가 생기면서 오른 종목인데, 이런 종목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지금 신고가를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사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원자력 관련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 멤버십에서 지난주 내내 최근 2주일간 조선주를 매수하라고 했고, 특히 HD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지금 HD현대미포는 여러분들 이제 살 타이밍이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살 타이밍이었다. 그래서 17만원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올 겁니다. 7월 8일 말씀을 드렸는데, 17만원. 그러니까 17만원과 17만원 그 17만 8천원, 9천원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여기서 저가 매수 들어오더니 이래요. 그럼 여기서 신고가를 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비중을 확대하기에 좋은 상황을 제가 11만원, 13만원, 16만원, 17만원,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21,000원, 25,000원 이런 라인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제가 뭐라고 하죠? 두산에너빌리티 마이너스 20% 구간, 그 다음 마이너스 30% 구간이니까 5만원과 55,000원 최대치로 하락한다고 생각하면서 6만원 부근에 지지하려는 이런 흐름. 왜냐? PBR 10배 기준으로 보면은 이 종목은 최대치 목표치는 뭐예요?
그죠? 12만 원 내외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으로 사도 뭐 2배 가까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어떤 계산이 나온다면은 원자력에 대한 기대감은 커질 것입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늑대와 사귀어라. 그러나 언제든지 곁에 손도끼를 준비해둬라.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지금은 단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바뀌는 상황 속에서 미국의 변화를 읽으셔야 된다. 미국이 지금 원자력 행정명령을 했고 조선업에 대해, 그러니까 해양력, 여러분들 해양력은 무엇입니까? 지금 왜 조방원이 오르는지 여러분들 지금 제가 계속 설명드렸지만 미국이 절대 강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한 국가의 해양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유심히 생각해야 돼요. 과거에 프랑스도 스페인도 해양력에 대해서 조금 이제 경각심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해양력에 대해서 조금 등한시하면서 이게 이제 떨어지면서 패권 국가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17세기 이후의 세기로 생각하면 18세기의 영국의 시대고 19세기는 미국의 시대인데 그 영국의 시대와 미국의 시대의 공통점은 결국엔 석탄과 석유를 많이 채굴할 수 있었던 거고, 그러면서 영국이 그 능력을 바다를 점령하는 자, 바다를 지배하는 자, 세계를 지배한다 해서 그죠? 해군력이었습니다. 해양의 시대. 그러면서 지금 사실은 미국이 해양의 시대를 다시 열고 싶어 하죠. 근데 미국이 조선업을 혼자 할 수 있어요? 미국에서 선박법이 발의되는 등 쇠락한 조선 해운업 산업의 재건을 위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미국이 조선업은 뭐 하고 싶다고 말 못해요. 조선하고 원자력은요, 얘 핵심이 뭐냐면은 하고 싶다고 말 못해요.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우리가 마치 여러분들 저기 어디 맥주 소주 잘 팔린다고 그거 똑같이 해가지고 팔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조선하고 원자력은요, 최소한 20년 이상 투자를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산업이에요. 우리나라 원자력은 박정희 시대부터 조선은 이미 검증됐습니다. 조선은 지난 수년간, 사실 이제 냉정히 따지면 조선은 우리가 이순신 장군부터 가야 돼요. 이순신 장군부터. 해상왕 장보고부터 가야 된다. 제가 이제 웃긴 얘기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K뷰티, 조선, 원자력 지금 성공하는 산업들 다 분석해 보자고요. K뷰티 우리 고려 말기부터 분석해야 됩니다. 조선업은 그죠? 해상왕 장보고, 그죠? 이순신, 이 시대부터 사실 우리나라가 특별한 DNA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엔터. 우리나라만큼 노래 연습장이 이렇게 국민 1인당 이렇게 많이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저변이 굉장히 기반이 탄탄해. 기반. K뷰티도 우리가 제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가 왜 누군가가 살기 힘들고 누군가는 살기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가, 뭐를 하든 1등이야. 안 좋은 것도 1등, 좋은 것도 1등이야,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산업의 관점으로 분석을 하면은 지금 주도주라는 게 쏠림 현상이 세요. 그러니까 이게 늦게 들어오면, 멤버십 가입도 늦게 들어오면 이제 여러분들 그냥 이런 거 여러분들 그냥 구경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경만 해야 된다. 이게 구경만 해야 돼, 여러분들. 계속 이런 것들은 구경만 해야 돼. 늦게 들어오면 이렇게 손실인 거 있어도 1억 4천 버셨다는 분도 계시고 이런데 이런 거 구경만 해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원자력 박정희 시대부터 지난 몇십 년, 그러니까 사실 이제 50년인가 60년 전부터 우리가 장려했던 산업입니다. 그렇죠? 진보 정권에서 계속 원자력 위험하다 얘기했었지만 지금도 이번에 새로운 정부에서 뭐라고 하니까 원자력은 지금 에너지 믹스 정책으로 필요하다. 우리가 잘하는 건데 왜 내려놓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거면 계속 장려를 하지 못할 망정 계속 계속 절대 이거를 지금 전 세계에서 원자력 못해서 난리인데 우리나라가 원자력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정부가 아무리 뭐 바뀌고 해도 원자력 안 한다고 하면 바보 인증이다라고 했을 정도로 제가 그 얘기 있잖아요. 원자력을 안 한다는 거는 바보 인증인 거예요. 근데 원자력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새로운 정부는 굉장히 똑똑한 정부입니다. 제가 볼 때. 그죠? 그죠?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찬양하고 이런 게 아니고 주시장이 너무 좋잖아요. 주시장 좋으면은 지금 정부 좋은 겁니다. 냉정히 얘기하면. 그죠? 주시장 좋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냐? 저는 향후에 2, 3년간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미국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잠깐 더 좋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국 주식이 더 좋지는 않다. 아웃퍼폼은 결국 우리 증시에서 나오고 우리 장시에서 어떤 종목은 2~3배 가고 어떤 종목 10배 가고 선박엔진 같은 거 10배 가고 이런 시기에 미국 주식에서 10배 가는 주식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심플하게 가는 게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지난 몇 년간 우리 시장이 안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리스베스 2022년부터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제 영상을 꾸준히 보고 제 멤버십에서 공부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보통 이제 효성중공업, 하나리스페이스, 하나엔진, 두산헬베티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중후장대, 그쵸? 중공업 분야 관련주들을, 그쵸?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무거운 주식들을 계속 강조를 했었고 그런 주식들의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쵸? 그리고 반도체조차도 SK하이닉스는 뭐 나쁘지 않아요. 이 종목조차도. 그쵸? 그러니까 저는 뭐 SK하이닉스를 뭐 사라 이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잘 살펴보시면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우리 증시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원자력 관련해서 계속 좀 좋은 뷰를 가지면서 조금 나는 편안하게 안전한 주식을 사고 싶은다면은 멤버십에서 함께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지난주 내내 우리 멤버십에서는 HD현대중공업을 한번 이제 사시면 수익이 나겠다. 7월 16일, 7월 8일에 계속 HD현대중공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드렸는데 HD현대중공업은 이제 군함 관련 내러티브도 생기고 어쨌든 이제 친환경 선박 관련해서는 이제 겨우 2% 수준의 교체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친환경 선박 관련해서는 28년 이제 빠르면 28년부터 시작이니까 조금 더 무서운 게 26년, 27년에 올 수 있다. 그 무서운 흐름이라는 건 뭐냐면 긍정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에서 더 무서운 흐름이 온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여러분들 사실 이제 템백어는 결국에는 쇼티지 쪽에서 나옵니다. 그런 거 참고하시고 원자력은 2030년 그러니까 대형 원전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향후에 25년부터 28년 29년까지 이제 수주를 어떻게 하느냐가 좀 핵심이고 그 타임테이블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원자력 대장주는 두산헬베티 현대건설이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좀 숨은 스몰캡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재밌는 또 수익률이 날 수 있겠습니다.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결국 비중을 잘 실어서 수익금을 제대로 만드는 것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베이티 여기서 추가로 더 올라간다고 저는 몇 주 동안 말씀드렸고 지금 신규로 사기에는 조금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4만원을 돌파하면서 다시 6만원 흐름이고 6만원째 흐름이고 지금 여기를 돌파하는 척 하다가 이렇게 내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분석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흐름을 보셔야 되고 여기서 사놓고 뭐 여러분 한 2년간 안 보실 수 있다면은 모르겠는데 주식시장을 계속 보고 뭐 어떻게 이제 신경을 쓰신다면은 당연히 멤버십에서 단기로도 수익을 내면서 하면 좋겠는데 지금 보시면은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저는 한 1, 2주 안에는 반등이 이제 나올 타이밍이 생겼다. 그러니까 지금 조선주 원자력은 주도주니까 계속 들고 가시면서 1, 2주 안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섹터에서 단기 트레이딩도 일부 하시면서 하면 아주 이제 멘탈 관점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 결국에 올라가는 종목은 먼저 공부하는 사람이 먼저 선점하는 사람이 더 큰 돈을 벌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두산에너베이티는 결국 단극체제에서 다극체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미국 중국 그리고 유럽 뭐 일본 이런 이제 국가들의 여러 이제 흐름들이 중요한데 이 흐름 상황에서 결국에는 누가 먼저 원자력의 패권 다툼 속에서 이게 앞서가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산 단계에서는 원자력과 변압기, 그리고 소비 단계는 K뷰티와 K엔터.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관세를 아무리 이제 노이즈를 만들고 전 세계가 자꾸 뭐 그렇게 해도 러시아에서 화장품 안 씁니까? 전쟁 난다고? 그렇죠. 군인들도요,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선크림 바르는 시대예요. 예. 이게 이제 시대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시대가 바뀐 거예요. 이게 물론 이제 전시는 또 다를 수 있겠지만 결국엔 선크림을 계속 바르는 시대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그 불특정 다수의 상황에서 전쟁이 나는 게 아니고, 전쟁은 이제 간헐적으로 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체제에서 무정부적 국가 위에 군림하는 중앙 권위가 없다. 이건 뭐냐면 기존에 미국이 하고 있던 게, 국제 경찰의 역할을 하고 있던 게 미국이 그 힘이 약해졌고, 모든 강대국은 공격적 군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국가들은 타국의 의도를 완전히 알 수 없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산이 올라가는 이유가 다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는 이제 방산 저는 모르겠다고 얘기 들으면서 굳이 살려면 풍산 같은 거 11만원부터는 저점 역할을 할 수 있다 했는데 바로 급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반응이 나오는 종목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결국에 전 세계 전국 그런 흐름이 지금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티도 여기서 6만원 라인 지지하면서 올라가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PBR 10배 이상 올라가야 이게 끝날 수 있습니다. 이게 버블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12만원, 14만원을 일시적으로 터치하려는 힘이 강력하게 생길 수 있는데, 지금은 당연히 2만원에서 제가 이제 21,000원과 25,000원 라인에서 계속 강조를 했었는데, 그 매수 강조한 위치에서 너무 크게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두산에너빌티는 신규로는 조금 부담스럽죠. APR도 61,000원에서 수차례 매수를 강조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제는 이제 제2의 APR을 한번 사볼만 하죠. 그러니까 APR이 사실 실리콘투와 협력하면서 이렇게 급등을 한 거거든요. 매출이 급증하면서. 그러면 실리콘투와 협력을 다시 이제 하면서 또 이렇게 매출이 급증할 만한 이 APR 같은 회사를 우리가 공부를 해놓으면은 당연히 수익을 또 낼 수 있는데, 멤버십에서 또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 수익 후기 안내드리면요, 7월달에 벌써 2,400만원 버셨고요.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HD현대마리엔진, 조선주 거의 뭐 조선주 파티입니다. 거의 보시면 우리 회원분들이 조선주를 정말 많이 사셨어요. HD현대미포 또 76만원, HD현대제철 13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 하루 10만원 수익 축하드리고, HD현대마리엔진, HD현대중공업, 동성아인텍까지 축하드리고요. HD현대마리엔진하고 동성아인텍은 이제 최근에 매수 강조를 했 종목인데 이렇게 또 수익이 났네요. 160만원, 그쵸? 85만원, 삼성중공업, HD현대마리엔진, HD현대중공업, 조선주 많은 분들이 수익 축하드립니다. 조선주는 지난 주부터 계속 강조하는 종목들입니다. 오늘 멤버십 분위기 너무 좋았습니다. 그 단기 접중, 유튜브 영상 및 자료 공부 많이 됩니다. 밖에는 빗물로 넘치는데 계좌에는 돈이 넘치네요. 제일렉트릭 100만원 수익.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주 월요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만원, 270만원 버셨고, 일주일간. 여기서 이제 다 합치면 이분도 거의 뭐 800만원, 뭐 900만원, 뭐 900만원 이상 버신 것 같네요. 삼성중공업 수익 축하드리고요. 1200만원 수익 나셨고요. 230만원. 제일렉트릭으로 많은 분들이 수익 나셨네요. 리가켄바이오도 최근에 단기로 상승할 때가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리가켄바이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립니다. 리가켄바이오 14만원 이렇게 하루에 수익 나셨고요. HD현대미포, HD현대미포 17%, 14%, 제일렉트릭, 두산에너빌티 많은 분들이 또 수익 나셨네요. 78만원 수익 나셨고요. 삼성 SGS 최종 16% 수익이 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요즘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멤버십에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꾸준한 성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사실은 일주일에 이렇게 몇백만원, 몇천만원 이렇게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우리 멤버십 큰 수익으로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시면은 7월 달에 수익이 아주 매우 꾸준하죠. 손실도 있습니다만 마이너스 700만원. 이분은 이제 굉장히 큰 돈으로 하시는데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립니다.
저희 멤버십은 아무래도 대형주 위주로 이렇게 플레이를 강조하다 보니 이렇게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HD현대미포, 키움증권, 이렇게 제일일렉트릭, ISC, ISC도 지난주에 매수 강조했는데 오늘 바로 이번 주에 반응 나오고요. 증권주는 제가 계속 매수하면 안 된다고 최근 며칠간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그래도 빨리 대응해 주셔서 축하드립니다. 선비님 무단급이네요. 감사합니다. 조선주 비증시를 요거 일부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주는 제가 최근에 이제 급락했을 때 매수를 강조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회원분들이 이렇게 8% 수익, 7% 수익, 370만원, 바이오비주, 삼성생명, HD현대미포, 더즌 수익 축하드립니다. 아우 선비님 당기 추천 종목 더 담을 예수금이 없어 아쉬워 죽겠습니다. 이래서 예수금이 있어야 됩니다. 시장이 또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 풍사, HD현대미포, 삼성 SGS 물론 이제 지금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 굉장히 큰 수익으로 연결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딱 생각해 보시면은 멤버십 회원으로 딱 들어왔을 때가 이렇게 수익이 꾸준하게 연결되는 거지, 혼자서는 주식이 정말 힘들다라는 점 계속 강조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 멤버십 회원분들 지금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